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미분을 제대로 써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분이 사실상 의미 있는 얘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함수가 우리가 어떤 함수가 딱 주어졌을 때,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새끼를 그리고 싶은데 직선 2차 함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되는데 3차, 4차 올라가고 이러면 좀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 함수 같은 것도 나중에 많이 만나거든요. 뭐 2의 x에다가 sin x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걸 뭐 2차 함수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지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은 상황일 때 미분을 사용하는데 원리는 이런 식이야. f'x가 내가 만약에 얘를 미분해서 이 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그 녀석의 모습을 가지고서 원래 함수를 추측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건 처음부터 힘드니까 그 3차 함수가 fx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프라임 x는 2차겠지? 2차 함수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나? 그럼 얘를 이제 가만히 째려보면 얘 값들이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라는 걸 이용해서 2차 부등식 같은 걸 풀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0인 거죠. 0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건데 얘를 생각해보면 뭐 캐릭터처럼 돼버리네. 그루트인가?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주원아? 안녕? 빨리 앉아. 지각을 하고 있어. 얘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게 원래 함수 f의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렇지? 그렇다면은 얘가 만약에 요쯤에서 3쯤 된다 그러면 얘 접선의 기울기가 그 순간 3쯤 된다는 거죠. 옆에는 3보다 좀 적으니까 조금 느려질 거고, 그렇지? 조금 더 느려지고 이러다가 얘가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인 것 같거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됐었잖아요, 그렇지? 한순간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을 그리다 보면 얘가 쭉 연결돼서 그리면 된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함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 프라임 플러스일 때 이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기울기가 0인 순간은 이렇게 좀 평평해질 거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를 보면은 내려갈 텐데 얘도 비슷해.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절대값이 작죠. 조금 느리게 내려가다가 요쯤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가장 빠르게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2차 함수는 보시면 원래 선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양상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된 요건데 얘를 거꾸로 감아준 게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액션을 거꾸로 진행해서 함수가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여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멈추는 순간이 있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아마 예상컨대 2차 함수의 선 대칭이 되는 이 지점에서 똑같이 반대로 변할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선대칭이라고 해야 될까? 점대칭이라고 해야 될까? 점대칭이라고 해야겠지. 뭐 이런 것들도 예상이 좀 가능한 부분인 거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 함수가 미분이 된 상태를 분석하기 더 쉽다면 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추측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이제 3차 함수가 됐으니까 4차 함수 미분하면 또 3차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서 3차 함수를 이용해서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뭐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fx를 우리가 그려가는 과정을 어떤 계략적인 형태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래프의 개형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랑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볼 거야. 일단 보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되게 중요해 보여. 왜냐하면 여기서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좀 바뀌죠. 그 다음에 이런 대칭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뭐 증가한다든지 감소하든지 이런 논의도 괜찮겠죠, 그죠? 그런 것들 용어를 좀 정리하고 할 건데,
얘는 이제 증가 감소부터 좀 얘기를 합시다. 증가 감소라는 말이 있고 증가 감소 상태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 세밀하게 구분하는 게 문제 풀 때 막 핵심적이진 않아. 근데 어쨌든 배우는데 단어는 좀 정확히 아는 게 좋잖아. 초반에 좀 짚고가는 거고 뭐 그 부분 가지고 이게 증가 감소 상태냐 뭐 이렇게 뭐 구분하는 걸 잘 보진 않아요. 자 보면 증가 감소는 원래 기본적으로 두 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함수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으면 증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x1이고 이게 x2라고 해봤을 때 x1하고 x2 중에 x2가 더 클 때 f2에 넣은 값도 더 크면 이런 상황이면 얘를 증가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지, 그치? 당연히 작으면은 뭐야? 감소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걸 증가라고 불러. 감소는 제가 특별히 쓰진 않을게요. 증가 상태라는 말을 이제 왜 쓰냐면 미분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두 점을 연락 좁히지 않았습니?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F'2 이런 식이면 2랑 다른 점이 아니고 이 근처에서 주인공이 2인 상태에서 아주 근접한 것들을 봤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x1하고 x2가 아주 좁아진 상태에서 얘는 지금 현재 어쨌든 두 점을 쓰는 거잖아, 두 점. 그런데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떤 지점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A라는 지점이야. 근데 A의 좌측과 우측이랑 비교했을 때 좌극한, 우극한과 비교했을 때 좌극한보다는 크고 우극한보다는 작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좌극한보다 크고 우극한보다 작아. 야,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좌극한이라는 거랑 얘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그치? 그러면은 변화량이 어쨌든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인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은 내가 얘 프라임 값을 조사했을 때 그걸 봤었는데, 그치? 프라임 값이 양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괜찮아? 양수잖아, 그치? 자, 이렇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얘는 한 점 봐, 두 점 봐. 일단은 한 점만 보는 거야, 그치? 최종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태라는 말이 붙으면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 좀 미묘한 부분이 생기는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지금 순간적으로 잠깐 기울기 접선이 0인 기울기 0인 접선을 가지도 못해서 잡은 거거든요. 이 새끼 졸라 확대한 거면 어쨌든 이 순간 접선이 0인 건 맞는데 얘가 이 값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직전보다는 어때? 조금 커요. 직후보다는 좀 작죠, 그치? 어쨌든 점 3개를 주변에서 찍어보면 무조건 커지는 방향은 맞잖아, 그치? 그렇다면은 이때는 프라임 A가 뭐라고 해야 될까? 0이라고 해야 되거든? 맞잖아, 그치? 그런데 가만히 보면 0이지만 얘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순간, 그치? 맞잖아, 그치?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프라임 A가 0인데도 뭐야? 증가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조금 도함수 자체랑은 좀 달라. 도함수를 이용하는 건 맞는데, 그치? 도함수 내부에서 우리 저런 거 비교하게 되죠?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분모의 H가 이렇게 있지만, 그치? 증가함수 상태를 볼 땐 얘만 보는 거긴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좀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만 케어를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뭘 관찰할 수 있다? 함수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완벽하게 뭐 플러스일 때만 증가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증거감소나 이런 상태를 관찰한다는 건 프라임에 뭘 본다? 부호를 관찰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F 프라임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증가? 상태? 맞는 말인가요, 이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 역은 성립할까? 요즘 명제 배우고 있죠? 역 성립합니까? 방금 얘 때문에 안 되죠? 그치? 증가 상태이지만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맞잖아, 그치? 지금 예외가 있다는 것 정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용을 하겠다, 이 정도 느낌이야, 알겠죠? 미분에서 이런 일이 좀 많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냥 쓰는 거. 좀 이따 바로 또 나올 건데. 아시겠죠? 요걸 지금 왜 강조를 하냐면 그냥 문제 풀 때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좀 디테일한 중산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 뭘 찾는다든지 아니면 기억 니은 리그 중에 옳은 거 골라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치? 할 때는 조금 알긴 알아야 돼서 꽤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프라임이 플러스면 얘는 증가하는구나 얘기할 수 있겠지. 증가하면 대충 플러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반대로 감소하면 뭐야? 프라임이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겠지, 그치? 그 정도 얘기를 아까 했던 논의를 좀 구체화하는 중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부분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우리가 논의를 했었는데 증가 감소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들 있잖아. 얘네들을 극값이라고 부르거든요. 큰 놈은 극대, 작은 놈은 극소라고 불러요. 극대, 극소. 최대, 최소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최대, 최소는 전체 범위 안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잖아. 극대, 극소는 그 근방만 봐. 얼마나 근방을 보는데 실제로 엄밀히 얘기하면 극한까지 보는 거야, 알겠지? 진짜 바로 옆에까지 봐야겠죠. 오케이? 극대 극소는 어떤 느낌이냐면 대충 봤을 때 얘가 극대다 이런 얘기 알겠지, 그치? 니네가 지금 당분간은 이건 뭐 그렇게 엄밀하게 막 아주 지랄맞게 바뀌는 이런 애를 볼 일은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대략 커지다가 이제 줄어들 때 이쪽이 어쨌든 지동네에서 짱이잖아. 얘보다 큰 새끼가 있긴 있죠, 육각은, 그치? 아니 뭐 근처에서 진짜 짱 먹는 거 아니야, 그치? 극대 알겠죠? 근데 극소인데 얘들 이제 엄밀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이런 얘기야. 극대 극소는 정의가 이런 식이에요. 주변보다 작지 않은 값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사실 저 때는 좀 달랐어요. 저 때는 뭐였냐면 주어보다 큰 값이었어. 조금 미묘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좀 생겼는데 주변보다 작지 않은 값이야. 작지 않아. 작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작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얘가 뭐야? 극대고 주변보다 크지 않은 값이 뭐야? 뭐겠어? 소겠지. 뭐 무슨 이런 상황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주변보다 작지 않은 값이 당연히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있어도 불연속이긴 하지만, 그치? 우리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얘기가 이 말에 전혀 없죠. 얘도 극대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아. 근처 보면 바로 옆에 어떤 새끼들보다 얘가 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저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거. 이렇게 가다가 쭉 멈춰. 그냥 쉰 거부터 할까? 이렇게 쭉 그냥 상수함수야. 얘 극대 맞지, 그죠? 얘도 극대 맞습니다, 그죠? 극대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할게. 얘 전부 다 뭐야? 전부 극대죠. 적지 않잖아. 꿀리지만 않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저 때는 이게 큰 값이었으니까 얘는 극대가 아니었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얘 극대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묘하게 섞어? 뭐 이런 식으로 봐. 좀 평평한 거야. 2차 함수인 것처럼 가다가 좀 개마고원 나온 거예요. 개마고원 알지, 그지? 졸라 추운데. 여기 얘부터 해서 쭉 다 뭐야? 그 개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좀 디테일이 있으니까 잘 봐봐. 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뭡니까? 개마고원 저 백두산 나타난 거죠? 그치? 여기서 딱 피크를 찍는 순간부터 얘도 뭐야? 근데 이 끝에 있는 점은 상수함수처럼 쭉 가다 끝에 있는 점 극대라고 볼 수 없겠지. 바로 지 옆에 좀 큰 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디테일이 좀 있어. 극소 한번 보자. 극소. 여긴 뭐 극소는 없죠, 그죠? 얘네는 극대이자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얘도
디테일을 보면 여기 이 점은 극소가 안 되지. 이 점 극소가 안 돼. 왼쪽보다 어쨌든 얘가 크잖아. 크지 않아야 되거든, 극소는. 이해되죠, 그죠? 근데 여기 어쨌든 이 상수 함수들은 뭐야? 이 부분은 극소라고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점은 여기서 빠져지. 이런 차이, 그지? 여기서 비슷한 양상 아닐까요? 얘는 오히려 이게 극소가 아니겠지. 만. 쭉 간 다음에 이 점은 무슨 점이 돼? 극소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점이야. 아, 극대호수 대충 알겠는데. 좋아, 대충 알겠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다항 함수는 아니야. 다항 함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을 때 미분도 잘 되고, 그지? 물론 얘도 미분은 잘 됩니다만, 저렇게 갑자기 중간에 혼자 멈춘다거나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 거죠. 일부러 뭐 정의를 해준 거잖아, 이런 건, 그치? 다항 함수는 저렇게 평평한 구간이 저렇게 지속되는 일이 보통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는 가장 많이 만나게 돼요.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잘 따져보면 말이야. fx가 이렇게 된다면 아까 했던 거죠, 그치? 내가 얘를 거꾸로 f'을 예상하는 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방금 논의한 바에 따르면 f가 증가하는 구간일 때는 f'은 양수였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요 기준으로 여기서 프라임은 양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지금 감소하거든요. 감소하는 구간에서 프라임은 음수 아닙니까? 다시 여기 증가하니까 양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얘는 극대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림이 여기 극대가 발생이 되다 말이지. 그렇다는 것은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이 돼야 되겠지. 이 넘어갈 때 프라임이 연속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연속이라면 이 순간에 아마 뭐가 될 것 같아?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극대 역시 또 0이 되는 경우에 극소가 발생할 것으로 일단 의심해 볼 수 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또 쓰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좀 애매해. 따져보면 봐봐. f 프라임 0이다. 그럼 여기서 극대나 극소, 즉 극값을 가진다. 요거 맞느냐? 또 극값을 가지면 얘는 프라임 값이 꼭 0이냐? 요 명제를 논의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지금 대충 그런 것처럼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치? 근데 얘네들도 둘 다, 얘는 더 문제야. 둘 다 틀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대략적으로 얘 집합 배웠죠, 요새, 그치? 집합 배웠죠. 얘를 A라는 집합, 얘를 B라는 집합이라 하면 얘가 명제가 쏴주려면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 놈이 한 놈을 먹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둘 다 못 먹어. 살짝 이렇게 빠져나와 있다고. 오케이? 근데 이게 너무 유용하니까 일단 비슷한 것처럼 쓰긴 쓰는데 예외를 알고 쓰는 거야, 쟤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좀 찝찝한 구석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은 위쪽에 해당하는 예외는 뭐가 있을 거냐? 0이지만 극값이 아닌 새끼들, 그치? 0이지만 극값이 아닌 새끼들 잘 봐야 돼. 이런 새끼가 대표적이에요. 아까 그랬던 요 새끼 있지, 그치? 맞잖아, 그치? 요 새끼 기울기 0의 순간, 아까 저번 거랑 비슷한 논인 거야. 0의 순간 여기 있죠, 그죠? 하지만 얘는 왼쪽보다는 크고 오른쪽보다는 작잖아, 그치? 그 주변보다 크거나 작다고 말할 수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니야? 증가 상태였잖아, 그치? 극값이라고 부르는 게 어울리지 않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은 아닌 예외. 머리 좀 더 넣어야 돼. 이런 새끼들이 뭐가 있냐? 이런 새끼들. 극값이지만 프라임이 0이 아닌 새끼들. 대표적으로 나오는 새끼들이 이런 거. 이거 절대값 함수 꺾어놓은 거 있잖아, 그치? 이거는 극값이라고 볼 수 있지. 이 새끼 분명히 주변보다 크잖아. 그렇잖아, 그치? 확실히 크거든, 작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미분 돼, 안 돼? 안 되지. 왜? 급격히 변하면 미분이 안 되는 거였잖아, 그치? 맞아? 미분이 안 되는데 프라임이 어디 있어,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얘는 미분이 불가야. 하지만
미분 가능과 극값, 극대극소와는 관련이 원래 없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다만 극대극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미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이 존재해서 이 명제 자체는 틀린 명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외를 기억해 두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예외를 기억해 두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항상 쓴 다음에 내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관찰한 건 아닌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외에도 이것저것 할 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야. 아시겠죠? 프라임을 F를 그리는데, 개형을 그리는데 이용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도함수만으로는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도 좀 할 건데 일단 요거 좀 적으셔야 되는 분들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 1, 2분 드릴 테니까 적어 보시고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오케이?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강 전체 중에서 물론 오늘 듣는다고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부터 풀어나가는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번 특강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전체에서 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이제 근과 그래프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어려운 얘기 아니야. 조금 알고 있던 걸 확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x-알파에 n승 같은 녀석이 있을 때 이 새끼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이런 얘기야.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죠. x-알파 이런 1차 함수고 여기서 근대죠. 알파에서 그치? x-알파의 제곱 이러면은 얘는 뭐야? 차 함수. 2차 함수가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이거 그냥 확장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치? 갖고 있기 때문에 쟤를 미분해 볼 수가 있죠. x-알파에 n승을 미분 때려. 콩 때리면 그지? 얘 이제 합성함수 미분으로 가져야겠죠? 전체 미분하면 n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n 하고서 x-알파에 n-1승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괜춘? 이거 미분 괜찮나? 이 미분 돼야 되는데 이제 원래 그냥 문자로 되는 거지 뭐. 예. 그잖아 자연수니까 하나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해야 되는데 1이잖아요? 그렇잖아. 여기서 이제 드는 감상은 이래. 이 새끼 n이 1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치? 1인 건 아니까 제외해도 되잖아. 한 5쯤 6쯤 된다고 해보자고 알겠지 그치? 제외한다면 미분을 해도 이 새끼가 살아남네 그치? 살아남으므로 우리는 알파에서 f' 알파에서 이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해서 n승 이렇게 중근이 잡혀버리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게 미분이잖아. 그치? 알파 살아남아서 기울기가 여기서 뭐야? 0인 것이야. 그치? 근데 기울기가 0인데 또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함수값도 0이지. 그치? 그러니까 f 알파와 f 프라임 알파가 둘 다 뭐가 되는? 0이 되는 지경이 발생한다.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썼어. 얘는 f 알파와 f 프라임 알파가 둘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렇지? 다음 함수에 한해서는 이 역도 성립합니다. 간만에 양쪽 다 반응이 나와서 기분이 좋죠, 그죠? 오케이, 다음 함수 한해서는 여기 성립돼. 자, 그렇다면 얘는 생각이 이런 정도지 뭐. 아, 얘가 x축과 만나는 알파라는 지점에서 함수가 요렇게 생겼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두 개가 갈리는데 어려운 거 없을 때 편하게 보세요. n이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좀 무식하게 보는 거야. 야, n이 홀수야. 여러분 잘 알겠지만 홀수는 음수 살아남죠? 예. 상승하고 나면 이게 음수는 살아남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알파보다 좀 큰 값, 알파의 우극한을 본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 양수겠지? 양수야, 그지? 얘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양수 맞지? 그래서 얘는 접하면서 다시 이제 커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고 얘도 그래.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안 써도 돼. 홀 쫙. 쫙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좌극한을 보면 알파보다 조금 작은 거 넣을 거거든. 알파가 좀 작은 거 넣으면 알파가 더 크다는 얘기지. 빼면 양수, 음수. 아, 여기다 알파보다 좀 작은 거 넣으면 음수요. 이 귀여운 것들아. 하민 지금 졸려? 그래? 나도 졸리게 생겼지, 그지? 인정. 자, 그러면은 음수죠, 그죠? 예. 음수에다가 n승 하면 홀수 승하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지, 그지? 아무 생각 없는 서원이 뭐야? 그치? 그러니까 이 옆에서 음수 나온단 말이야, 그치? 실제로 그리고 알파보다 많이 작은 걸 넣어도 계속 음수죠? 네. 그렇잖아, 그치? 얘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왜 휘는지 물어보시면 이것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할게요, 지금. 미분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 얘기는 해보자. 이게 대칭이겠니? 대칭은 되겠지. 그쵸?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뺀다는 것은 거리 보자는 거잖아요. 그치? 거리 보자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을 때랑 요만큼 떨어졌을 때의 거리는 같잖아, 그치? n승을 하게 되면 그거 같은 수에 거듭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치? 단 부호는 반대인 거니까 위아래 길이 떨어진 건 똑같겠지. 이 전체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부호는 반대고. 괜찮니? 자, 그런데 이 새끼는 어때요? 알파보다 좀 작은 걸 넣게 되면 음수 맞는데 약간 여전히, 그치? 근데 짝수 될쯤이면 뭐 제곱이나 사승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부호가 플러스로 세탁되지. 세탁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좌우가 어떤 이런 느낌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잘 아는 2차 함수가 대표적인 애가 있죠. 얘는 이제 3차 함수를 위시로 한 홀수 함수다 이렇게 생겼어. 아시겠죠? 그죠? 아까 만났던 그 새끼야. x의 3승이 대표적인 이런 새끼들. 이런 새끼들 어떻게 이겼냐? 원점에서 이렇게 안질뱅이 했다가 간다고 알겠지? 아시겠습니까? 5승은요. 5승도 이렇게 가요. 다만 5승은 더 빨리 가겠지, 그지? 더 빨리 가. 더 빨리 가는데 여기 이제 나온 김에 얘기 주면 여기 더 빠른데 여긴 더 느려. 왜 그럴까? 어려운 얘기 아니야. 되게 쉬운 얘기야. 니네 2분의 1 같은 거 3승이자가 5승이자가. 5승이 작지. 그래서 1 밑에서는 차수가 높을수록 더 밑으로 잘립니다. 알겠죠? 1을 벗어나면 더 빨라지겠지. 여기서 크로스가 나와. x의 3승이든 x의 5승이든 1,1든 지나잖아. 그지? x의 99승쯤 되면 거의 직각처럼 보여요. 요새 인터넷 뭐 보면은 그래프 그려주는 사이트 있거든? 뭐 데모스 이런 데 있어. 데모스. 들어가서 좀 해보시면 쓸데없는 그림은 재밌습니다. 알겠죠? 졸라 재밌어요. 막 익사이팅하고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좋은 게 저 때는 뭐 저 때라고 해봤자 불과 뭐 여러분이랑 두세 살 차이는 안 나지만 요거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서로 비우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은 내가 처음이니까 연습할 때 특히 미적분 할 때 좀 더 좋은데 다음 함수도 좀 뻔하긴 하거든. 그래도 아직 처음 낯선 분들은 패드 같은 거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으로 되거든. 해서 집어넣으면 이면 괜찮아. 편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해보고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구나 하고 좀 보는 거 좋아요. 아시겠죠? 처음 보는 함수들 볼 때. 자, 어쨌든 뭐 무언 잡선이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중근을 가져버리는 말이야. 접하죠. 자, 접하지, 그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접하긴 접하는데 뚫고 가면서 접하는 거고, 그지? 쉽게 생각해. 이거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홀수니까 부호가 바뀌잖아. 부호가 바뀌면서 접하는 거고, 이 새끼는 튕겨 나오면 못 바뀌니까, 그지? 접하는데 이 새끼는 튕겨 나온다는 느낌, 튕겨 나오고 얘는 뚫고 간다, 이 느낌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홀짝에, 그지? 부호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다음 따위의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야. x-1하고 x-2. 물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입니다. 그죠? 생각해보면은 얘하고 얘를 이제 생각해보면 얘도 1승인 거니까, 그지? 얘네는 중근이 아니잖아, 그지? 접해, 안 접해? 안 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1과 2에서 얘가 이 함수를 접하지 않고 뚫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2차 함수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차 계수는 x제곱 이러면서 양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무한대로 보내면 플러스 무한대가 돼.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무한대가 되죠. 부호가 플러스가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 되면 최고차만 볼 거니까.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거 아니야, 그치? 요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양쪽 다 어쨌든 무한히 증가하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이값정인 거죠? 사이값정이야. 이게 플러스야. 이게 플러스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뚫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줬어. 이 새끼는 그러면 1에서는 접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근이 지금 일산, 일산 호수공원 놀러 가고 싶다고 생각하려다가 지금 더워서 뒤질 것 같아서 갑자기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야, 그치? 근은 똑같아. 근데 얘 1에서 뭐 해야 돼? 즙해야 되지. 즙해야 돼, 그치? 즙하되 짝수니까 뚫고 가, 튕겨나와. 튕겨나온단 말이야, 그치? 튕겨나온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왜 양수다 얘기 안 하고 튕겨나온다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얘 부호만 플러스는 맞지만 가지고서 전체 부호 결정되는 게 아니지. 1 근처에서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제곱이 있지만 전체 값은 음수인 거야,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뀐다가 포인트인 것이지, 그치? 양수가 포인트는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뚫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게 이렇게 뚫나, 이렇게 뚫는데, 결국 여기 음수고, 그치? 무한대로 가면 얘도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로 가는 건 맞잖아, 그치? 그럼 음수 부분에서 양수로 가야 되니까 뚫는 게 이 방향은 말이 안 되죠. 이제 다시 뚫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값 정리 같은 것도 은근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치? 너무 당연하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돼 라고 이제 하는 거지만, 오케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3승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되면 누구 살아, 안 살아? 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중근이 있으면 이렇게 좀 그리는데 이용하기 좋은 거죠.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x의 3승하고서 x-1의 제곱. 자, 그래서 이걸 뭐 맨날 이렇게 하나씩 따지면 너무 힘들잖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아. 어차피 이런 새끼들이 딱 있을 때 최고차만 딱 보면 몇 차 함수예요? 5차 함수잖아, 그치? 5차 함수는 홀수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로 올라가야 되고 이 새끼는 일로 가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그 과정에서 근들을 만날 때 이 법칙을 적용하면서 생각하고 그리면 연습 몇 번 하시면 돼, 알겠지? 근데 지금 0하고 뭐가 있습니까? 1이 있죠, 그죠? 0은 세제곱이지. 그럼 그냥 튀겨나오는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가야겠지, 저까지는. 그치? 1 너무 가까이 그렸어. 기분상 2.5 옮기겠어. 오케이? 근데 1에서 접하는데 1이 준 거니까 어떻게 돼? 튀어나오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큰 차이 없으면서, 그치? 근들이 형성이 됐잖아. 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장단점이 있죠. 그림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빨리 그릴 수 있어. 빨리 그릴 수 있는데 이런 극값 같은 거 찾으려면 또 미분해야 되죠. 자, 이건 좀 약간 너무 심화 얘기긴 한데 그냥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놓으면 언제나 써먹을 일이 있을 거야. 이 중근이 얘 3중근이고 얘 2중근이잖아. 그럼 여기는 항상 3대 2 자리에 이제 잡힙니다. 알겠죠? 그렇게 돼요. 뭐 증명도 간단한데 수학 2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에 쓸 테니까 뭐 익숙해지면 돼.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배웠던 프라임의 분석과 근을 통한 어떤 그래프 예상을 통해서 우리가 개형을 그려낼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정복하고 싶은 건 3차 함수입니다. 자,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외우고 할 게 많이 없어. 지금 보면 계속 제가 이빨을 엄청 털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상황을 그냥 이빨 털듯이 분석을 해줘야 돼요. 문제 풀어보시면 느낄 거예요. 미분은 같은 상황을 이빨을 이렇게 털고 저렇게 털고 막 표현을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 트렌디 드라마들 보면 맨날 스토리 가만히 보면 똑같은데, 그지? 맨날 똑같은데, 그지? 뭐 여자가 주인공일 때는 이제 가난하지만 심성이 고든 여자가 갑자기 재벌집 아들이라든지, 그지? 엄청 성공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자신의 진가를 알아가지고 성공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되게 많죠. 인 것처럼 얘도 3차 함수 자체는 똑같은데 걔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푼다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요. 제가 떠드는 소리를. 자,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예상을 해보자면 우리가 배운 게 이래요. 오늘 프라임의 분석을 통해서 일단 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3차 함수 미분하면 얘는 몇 차 돼? 2차 정도 될 거 아니야. 2차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이 2개 있는 새끼와 근이 하나 있는 새끼와 근이 없는 식. 얘도 없어 보이죠? 사실 있어. 안 보이게 해놨어. 그럼 왜 근으로 합니까? 좁고 넓은 거 중요하잖아요. 근으로 해야죠. 근으로 해야 돼요. 왜? 우리 프라임을 뭘 보기로 했었어? 부호 보기로 했잖아. 그지? 부호 보기로 했으니까 근이 있어야 부호 변화가 그지? 있고 없고가 나눠지잖아. 그지? 야, 빨리 성의 있게 관심 졸라 있는 척해. 지금 재밌어 죽겠잖아. 네, 알아. 내가 알겠지? 졸라 재미없는 표정으로 되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약간 스스로 속여야 됩니다. 너무 재밌다고. 아, 미분 너무 재밌어요. 속이세요. 알겠죠? 자, 지금 진짜 재밌어, 사실. 가만히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최고차는 음수면요. 음수면은 니네가 해봐. 알겠지? 뒤집어지니까. 자, 그럼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F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도함수 변화를 예상컨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뭐하는 증가하는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냐? 대값. 여기는 무슨 값? 소값.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요 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가 큰 가장 빠르게 뭐하는 감소하는 지점이기도 하면서 프라임 자체가 여기에 원칭 대칭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변해왔던 요걸 리버스한 게 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던 상황을 리버스한 게 얘란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이 모양 전체 점대칭의 중심이 돼요. 잘 보시면 그럼 이 점대칭의 중심은 어디서 발생한다? 프라임의 뭐에서? 축에서 발생하겠지, 그치? 졸라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워낙 중요해서 이름을 좀 붙이고 가는데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변곡점이라는 이제 이름은 사실 이 대칭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딴 데서도 쓰는 애인데, 그냥 뭐 제가 나름대로 이름 붙이면 니네가 딴 데 가서 망신 나갈까봐 그냥 일반적으로 얘가 딴 데 좀 변곡점이랑 어떤 시리즈 안에 섞여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한 거야. 변곡점이랑 이렇게 붙은 거는 여담을 하자면, 얘가 지금 보면 가만히 끊어보면 여기 딱 자르면 프라임이 지금 천천히 뭐하고 있지? 집중이 중요한 얘기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프라임이 증가해 감소해? 얘 말고 그지? 프라임 감소하지, 그지? 감소한다는 건 기울기가 크다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말리는 거야, 그치?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 끔찍하죠? 폭락, 알겠지, 그지? 폭락. 전날 10,000원 올랐는데 오늘은 7,000원 올랐어. 느낌 안 좋아. 다음날 갑자기 3,000원 올랐어. 아직 오르곤 있죠? 그건 진짜 막 긴장이 된단 말이야. 팔까 말까. 그러다가 여지없이 폭락한단 말이야.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증가 중이긴 하나 좀 하방의 어떤 압력을 받고 있죠. 그죠? 추세가 안 좋은 쪽이야. 추세가 마이너스인 상황이지. 왜? 기울기가 뭐하고 있으니까.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면 얘는 요쯤에서 사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사실 지나고 보면 당분간은 조금 우울하겠지만, 그치? 갑자기 폭등이잖아. 맞잖아, 그치? 왜? 이 순간에는 이 전날 10,000원 떨어졌는데 오늘은 2,000원밖에 안 떨어진 거야. 사고가 이상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치? 반등하려나? 다음에 갑자기 500원 떨어졌어. 괜찮아. 떨어지는 게 낙폭이 줄어들고 있지. 사고가 있는 게 되잖아, 그치? 가만히 보면 얘는 이렇게 말려있죠, 그죠? 왜? 기울기가 지금 증가하거든. 이해되죠, 그치? 그럼 휘어져 있는 방향이 얘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렇게 휘어지잖아, 그치? 곡률이 변한다는 해서 변곡점인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런 느낌이야. 뭐 나중에 미적분 하시면 더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했구나. 얘는 기본적으로 점대칭이 있을 거고, 얘는 극대, 극소가 다 있는 새끼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보시면 플러스 하다가 잠깐 0이다 다시 플러스야. 그럼 이 새끼 아까 봤던 3차 함수 기본 형태, x 상승 같은 형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얘도 여전히 이 변곡점이라는 녀석의 점대칭은 맞고요. 다만 감소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극대, 극소는 있다. 없다 이렇게 봐야겠지. 얘는 어떨까요? 얘는 플러스. 얘도 어쨌든 요선 기준으로 값들이 양쪽이 대칭적인 건 맞거든? 그러니까 변화 양상 자체는 비슷해. 증가하다가 근데 여기서 좀 느리죠?
멈추질 않아, 그지? 근데 다시 증가를 더 빠르게 해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얘는 얘랑 비슷한데 이 가장 느린 순간마저도 0은 아닌 거지. 요 값만큼 기울기를 가지겠지.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K다. 이러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K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여전히 얘도 선대칭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얘도 여기 점대칭은 된다. 된다. 네,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요게 바로 프라임을 통해서 본 첫 번째 어떤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 으아, 보면 3차 함수니까 식의 구조로 얘를 볼 수도 있겠는데 fx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들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x 알파의 세제곱. 최고차원 계수는요. 귀찮아서 1로 했어요. 알겠죠? 2 되면 어떻게? 2배씩 키우면 되지? 이거를 늘리면 돼. 사인 함수 2 곱하면 2배 늘리는 거 똑같은 거죠. 모든 함수는 2배 하면 2배 늘어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고차원 계수는 위아래 확대 축소이기 때문에 개형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 요거랑 또 뭐 있겠니?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그냥 할게. 얘가 x 알파에 하나 줄이는 거지 뭐. 제곱 이렇게 있으면 하나 더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니? 셋 다 다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아니 알파하고 베타 제곱은요. 응용력을 좀 가져. 얘는 똑같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녀석도 가능하냐면 이런 녀석도 가능해. 3차 함수의 근이 늘 새겨 있는 건 아니죠. 허근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여기 허근 이렇게 있는 거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이 있다면 이렇게 알파에서 세제곱하면서 이렇게 접했던 건 아까 논의를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괜찮죠? 홀수차니까. 이 새끼는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는 이제 뚫어야 되는데 알파 베타 대소관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으나 알파가 앞에 있고 베타가 뒤에 있다면 이렇게 접하고 튕겨나오고 다시 뚫고 갈 것이고, 그지? 베타에서. 자, 이거는 보자마자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지금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보세요. 만약에 알파가 뒤에 있다면 얘 여기서 뚫은 다음에 여기 베타겠지? 알파에서 튀겨나가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어, 그지? 요런 어떤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한규야, 그지? 재밌지? 재밌어서 후반 수준 만나고 있었죠? 자, 지금 이렇게 알파에서 접하는데 극대나 극소값이 지금 딱 다 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이 새끼는 뭐야? 이 새끼는 좀 잡것이죠? 잡것이야, 잡것. 그치?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순서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 않지? 괜찮죠? 물론 간격에 따라서 조금 바뀌겠으나 이 넓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알겠죠, 그죠? 요 새끼 어떻게 생겼을까, 요 새끼? 얘 진짜 잡것. 얘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접하진 않아요. 극대극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있기 때문에 이 새끼가 2차 함수가 떠있으면 허근인 거랑 비슷한 이유로 근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런 어떤 우리 상식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드디어 수업 시작한 지 50분 만에 이제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10분 정도 휴식이 필요하신 표정들이라서 쉬고 나서 가볼게요. 자, 충분히 쉬었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를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제가 깜빡했는데 이게 F'으로 그린 거랑 근으로 그린 거에 좀 결정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 F'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느끼겠지만 X축이 없죠. 예. 왜 X축이 없냐면 변화를 기록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율이가 저번 달에 1억 벌었어. 와. 다음 달 좀 못 벌어도 5천 벌었어. 괜찮다, 그지? 예. 소율이 지금 현재 재산 얼마예요? 1억 5천. 모르죠. 원래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그건 뭐 알겠지. 바닥이 소율이가 원래 부자야. 그럼 이 정도 있겠지. 그지? 1억 벌어 티도 안 나, 알겠지, 그지? 근데 소율이가 빚이 많아졌어. 1억 벌었는데 마이너스 100억 빚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초기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X축을 먼저 그리면 안 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네한테 이제 그래프 그리려고 그러면 제가 그릴 때는 그러려니 하고 보는데 이제 문제 풀려고 그러면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분 현규야 지금 소율이 1억 벌었는데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이 떡볶이 얻어먹으세요, 알겠죠? 나이스.
우리가 그래프 그리려고 그러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X축, Y축 이런 거 그리고 시작한단 말이야. 지금 가만히 보시면 얘도 안 그리죠, 제가. 이 경우에, 그지? 축을 나중에 결정해주는 느낌으로 가야 돼, 알겠지? 그게 이제 적분에서 똑같은 태도거든요? 이 X축이 어딘지 모른다가 나중에 적분 보여주면은 적분 상수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적분한 거거든, 사실. 프라임 가지고 원래 함수를 보는 게, 뭐, 뭔 말인지 모르면 몰라도 돼. 나중에 할 거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 저 하듯이 X축을 안 그리고, 그지? 세로선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라인 기준으로 X 기준으로 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단 이런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 얘는 X축이 중요하지. X축과 관계로 그려지는 거니까, 그지? 이 두 타이밍이 우리가 액션이 좀 다르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서 그냥 고지성으로 그래프 그려야지. 이런 거 안 했으면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오히려 방해돼 그릴 때 축부터 긋는 습관을 좀 버려야 돼,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딴 따라단 딴 이게 무슨 노래지? 축배? 축배? 지금 태어나는 왜 이게 나와? 유명한 클래식 음악인데, 그치? 이런 거 아는 교양 넘치는 애 없니? 어? 이 너 왠지 알게 생겼는데 몰라? 문제 뭐야? 서원 너 몰라? 무식한 것들. 지금 나도 몰라. 축배는 거. 왠지 헝가리 무궁 뭐 이런 걸 것 같지 않냐? 이름이? 자, 무식한 소리 해서 미안하고요. 여러분은 저보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문제 58페이지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자자자자잔. 증가감수와 부등식의 관계. 자, 위에 있는 말을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 단원과 그 다음 단원 모두 그냥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대응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내 흰색 부피를 내가 어디다 풀라고 했지? 방금 전까지 내가 흰색을 쓰지 않았나? 노래 부르느라 미쳐가지고 여기 또 아쉽네, 그죠? 좀 더 지체될 수 있었는데. 자, 함수 fx가 감소하는 구간이 2부터 4 사이에 상수 a의 값은 이랬죠. 얘가 감소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 3차 함수 아까 꼬라지 보니까 요거 아니면 지금 처음인 분들이 있을까봐 천천히 자상하게 가는 거야.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였잖아요, 그치?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려면 이거밖에 불가능하지. 최고차는 양수기 때문에, 그치? 요거 이제 역축 들어가는 거야. 이러려면 이런 새끼는 프라임이 중간에 부호가 어때야 돼? 이렇게 음수를 껴줘야지 감소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그 구간이 2부터 어디래? 여기가 2인 거고 여기가 뭐예요? 4인 상황에서 감소를 하는데 이 말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거 애매하잖아요, 어정쩡하죠, 그죠? 근데 프라임에서 얘는 2하고 4가 딱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니까 이 새끼는 F보다는 어디서 봐야겠구나? 프라임에서 봐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 새끼 프라임을 봐야 돼? 쓰니 됐으니 미분을 딱 때리면 6a x 플러스 24 이렇게 되었는데 이 새끼가 필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3하고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대입을 해도 좋으나 적극적으로 작성하는 습관 좋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전개하면 그렇게 되느냐?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 그치? 그런 거 같고, 이거 뭐 전개해서 A를 볼 건 아니고 2하고 4인 걸 알면은 요거 A는 두 분의 합을 이용하면 그건 좋겠다, 그치? 현재 스코어 두 분의 합 마이너스 2A일 텐데 요게 6이니까 A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치? 이쪽에서 대응이 되려면 F'F'을 왔다 갔다 잘해야 되고 형규처럼 이제 현실과 꿈을 왔다 갔다 잘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씨. 그러지 마시고 좀 돌아와줘. 내 옆에 있어줄래, 은지야? 네. 제 옆에 있어줘. 너 멀리 가지 말고. 어디 갔다 왔어? 쉬어?
또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이 좀 좋아졌다. 그 사이에 좀 에너지 보충을 좀 했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상황 한번 더 보면 1번. 이 새끼 감소하는 구간이 A, B. 이건 구간 표시예요. 점이 아니고. 구간 찾아달라 이런 거니까 미분에 때리는 거지 뭐. 3x 제곱 마이너스 6x. 빠른 말해라. 2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 새끼 꼬라지 봤더니 이거 3으로 딱 모으고서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죠? 어떻게 되냐? 이거 3 모으면 이게 지금 8이니까 그지?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x 마이너스 4지. 제가 맞습니까? 요 새끼가 프라임이니까 보시다시피 프라임 이렇게 생겼죠? 보면 똑같은 그림이야. 여기 프라임이고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뭐야?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이제 아직 처음이니까 한 번 더 그려주면 뭐 이런 그림일 거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프라임의 부호만 보고도 감소인지 아셔야 돼. 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4 사이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프라임이 양수니까 음수니까. 음수니까 음의 기울기를 가진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어디라? 4라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괜찮습니까? 서건이 맞지 너? 서건이 맞나? 서건이랑 그다음에 주원이가 아닌데? 주원이 맞네? 주원이 괜찮아? 오케이. 자, 2번. 얘가 증가하는 구간이 이럴 때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최고차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한번 이거 보고 가자, 알겠지? 예. 자, 이건 계산을 안 할 거고 양상을 예상해보자.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최고차이 음수니까 미분해도 음수겠죠, 그죠? 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감소라고 말했던 부분이 뒤집혀서 여기가 뭐야? 가운데가 증가인 형태가 되겠지? 그럼 결국엔 얘도 이렇게 돼가지고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겠어?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아까 그 그림의 위아래 뒤집힌 형태가 되겠죠, 그죠? 얘는 아까 감소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여기서 증가라고 말하는 부분이 결국 같은 구간을 말하는 것 같아, 비슷하게. 거기 찾으면 뭐 근처 있는 거니까 전 넘어갈게요. 괜찮죠? 자, 3번. 자, 얘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B래. 아이씨, 다 똑같은 얘기 약간 돌려준다니까, 그냥. 자, fx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을 거고,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B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B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얘는 이제 프라임이 밑에 자리가 없네요. 생각 없이 제가. 위에다 해야지. 프라임이 여기서 이렇게 근을 가진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얘가 프라임이고 F고 연동이 잘 되는 둘이, 그지? 자, 여기에 그럼 여기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가 B인 거잖아, 그치? 그럼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B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럼 꼬라지가 봤더니 미분하면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뭐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좀 그래도 여유를 갖고 보면 두 근의 합 현재 얼마? 마이너스 1임으로 얘가 0임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두 분의 곱은 당연히 0이겠고 A는 0이겠군요. 그죠? 그치?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은 또 0이네요. 그죠? 그런 즐거운 어떤 문제들이었다. 좋은 추억이 남은 상태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하기 위한? 증가하기 위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이 새끼 이런 거 원치 않는 거지. 계속 가라 이거지. fx 이래라는 얘기야, 그치? 자, 이러려면 얘도 어쨌든 뭐 기준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보는 건데, 자, 여기서 퀴즈. 이 새끼 어디일까?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자, 이거 얼마일까요? 3분의 2. 자, 여기는 뭐 3분의 2? A? 3분의 2?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자, 이 새끼가 보면 너무 할 게 없어서 그냥 이거 하는 거야, 알겠지? 미분하면 몇이야? 2차일 거 아니야, 프라임 x, 그치?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 떠 있다 보니까 뭔가 니네가 그림 그리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선행이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나중에 만났을 때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새끼들도 겁먹지 않도록 조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근데 알아야 돼, 나중엔. 자, 얘를 막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리지 뭐 뒷선이니까 막 이게 너덜너덜 그린단 말이야, 그지? 근데 약간 사람이 좀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좀 있어 보이게 그리려면 대칭 중심 정도 찍어주는 게 좋죠. 그치? 그리고 요 새끼가 어딨냐?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임에 어디에 있어? 축에 있지, 그지? 프라임의 축에 있잖아, 그지? 자, 그럼 프라임의 축은 잘 생각해봐. 내가 얘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였을 때 얘를 미분하면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보고 있니? 나 순간 외로움을 느낀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축은 어떻게 구해요? 두분의 중점이잖아, 그지? 두분의 합 얼마야? 3a분의, 그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반 나눠서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맞잖아. 야, 근데 이걸 가만히 째려보면 말이야. 가만히 째려보면 말이야. 이 새끼가 이거만 딱 찢어보면은 여기서 본 두근의 뭐야? 두근이 아니고 몇 근의? 세 근의 뭐랑 같아? 합과 같지, 그지? 지금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잘 들어. 자, 세 근의 합과 같죠, 그죠? 세 근의 합이야. 그럼 그걸 뭘로 나눈 거지? 3으로 나눈 게 얘잖아, 그지? 맞아? 그럼 묘한 어떤 기시감을 느껴. 제가 얘가 이래서 문제지만 원래 만약에 이렇게 딱 축이 있었다면 이 축은 두근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맞죠? 왜? 두근의 합을 반으로 나눈 게 축이니까, 그지? 근데 이 새끼도 가만히 보면 이게 세 근의 뭐라고? 합이지. 3으로 나누면 평균이지. 왜? 근이 세 개니까. 알겠지? 요 새끼도 세 근의 평균에 있어. 알겠지? 2차 함수의 대칭과 3차 함수의 대칭은 다 뭐에 있다? 근의 평균에 위치한다. 이거 기억해놔. 알겠지? 3차 함수는 근이 3개니까 2로 나눠 3으로 나눠.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민재 맞지? 예. 민재가 이름이 거의 다 외웠어. 이제 그러면 습관이 끝나겠죠. 내년에 만날 때도 기억.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진짜 바로 하셨는데, 그지? 저기 어디냐고 말했을 때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분의 2a라고 했거든요, 그죠? 세근의 합이 2a 마이너스 2a잖아, 그지? 근데 2a지, 그냥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근데 그걸 뭐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줘, 알겠지? 그 대칭 중심은 근에 뭐에 있다? 평균에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할 일이 있어서 간단히만 보면 얘가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 대칭되는데 거기에 딱 x축 지나갈 수 있지 않니? 야, 3차 함수가 여기 안 있으면 어떡해요?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상수항만 조절해도 되지 않아? 그럼 내가 마음대로 여기다가 놓을 수 있어? 있지? 상수항을 아무리 조절해도 앞에 있는 2차항이 바뀔 일은 없죠? 맞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간격이 같을 테니까, 그지? 왜? 이 둘은 대칭이긴 했잖아, 그림이, 그지? 그럼 얘하고 얘 가운데 얘가 있는 건 맞죠? 맞잖아,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 얘하고 얘의 세근의 합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상수항만 바꾼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그런 것도 납득이 어느 정도 간단히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나중에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자, 하여서 다시 돌아올게요. 너무 오버했죠, 우리?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칭이 있게 좀 그려주시긴 하되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문제에서는 얘가 전체 집합에서 뭐 하래? 너무 멀리 갔다 왔어. 전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지? 자, 증가하네. 증가해야 되니까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절대 음수를 침범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되려면 프라임의 D가 0보다 어때? 작다. 괜찮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디테일. 야, 얘 잠깐 멈추는 거 봐주기로 하지 않냐? 잠깐 멈추면 이거 증가잖아, 그지? 잠깐 멈추는 거는 봐주는 거잖아, 그지? 여기 닿아도 되는 건가요? 예. 닿는 거 봐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 어떻게 해? 이렇게 풀어야겠네, 그치? 괜찮습니까? 미드 때려. F'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x 플러스 a죠. 이 새끼 판별식이라고 절반 짝수없이 쓰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겨? 4a의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까지. 괜찮니? 괜찮지? 나 좀 빠르지 않지 전혀? 자, 4번 얘 똑같죠, 원줄? 워낙 똑같죠, 그죠? 자, 5번도 표현 하나만 보고 가자, 그냥. 얘도 지금 말을 증가라고 안 했을 뿐이지 이렇게 써있는 순간 이게 뭐야? 증가란 얘기인 것 같아, 그지? 소율아 맞니? 나랑 같이 해줘. 공기부지 말고. x1, x2 큰 건 어떠니 뭐야? 크게 나왔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얘가 증가라는 표현만 읽을 줄 알면 풀이 방법은 셋 다 똑같습니다. 자, 6번. 똑같지? 제가 아까 말했죠. 지금 이 문제는 다 쉬운 문제들인데 어려운 문제도 그건 마찬가지야. 같은 스토리인데 주인공 이름만 바뀐다고 알겠지, 그지? 지금 뭐가 존재한다고? 강수. 역함수 존재. 이게 무슨 말이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인데 연속 플러스 1대1 대응이면 얘는 뭐야? 증가함수 유지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수학 하에서 아마 배우고 있을 텐데 함수죠, 그치? 여기까지 나갔니? 명제하니 지금? 함수 나갔지? 잘했어요. 함수에서 끝났어? 역시 이 학생 진도 빼는 거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빼죠. 대충 막 해가지고 그치? 아니야, 농담이야. 이거 수학 하에서 1대1 대응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연속일 때만 증가함수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지? 예. 근데 다음 함수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졸라 연속이에요, 알겠죠? 졸라 연속이기 때문에 졸라 증가해, 알겠지? 졸라 감소하든지 증가 감소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지된다. 증가 이렇게 여기다 그러지. 그래서 방금 전이랑 완전히 같은 표현인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주황색으로 쓴 부분은 수학 한 내용이에요, 지금. 자, 3번. 연속은 안 배우잖아요. 연속 써야 돼, 수학과에서. 엄밀하게 안 해서 그렇지. 자, 증가표를 이용한 함수 fx의 극값 구하기 이러고 있어요. 극값 그런 거 배운 거 같은데 상규는 꿈속에서 배웠잖아, 그지? 극대 극소의 합 이러고 있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이제 가는지 한번 봐보자. 저 새끼 말이야. x의 세제곱 미분. 얘 미분 이렇게 때리고 나면 이 새끼가 3하고 3하시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짓을 할 수가 또 있지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아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추측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지? 자, 그럼 극대가 어딘지 눈으로 봤더니 마이너스 1 넣으면 극대가 나오는 것으로 사료 배웁니다.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여기도 넣으면 균식이죠, 그죠? 0대죠? 여기 넣어야 되겠죠, 그죠? 원래 함수를 지금 본 거예요, 얘는, 그지? 얘를 통해서 얘를 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맞습니까?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요? 0입니다. 어머! 그러면 4하고 0이니까 둘이 더하면 4다. 좋은 태도. 자, 조금 더 세련된 태도. 극대극소의 합을 물어본다? 이건 필수는 아닌데 그냥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잘했으면 좋겠거든, 나는. 얘는 가운데 변곡점 값 있잖아, 그지? 이 대칭인 거 아니야? 니네 지금 수학 원도 지금 특강 많이 듣죠, 거의 다? 예. 수학 원에서 항상수 풀다 보면 니네 이런 문제도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3분의 1이랑 사인이 만나는데 구하라 그러면 모르잖아, 우리.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둘의 합을 물어보죠. 예. 합 물어보면 이 가운데 거 두 배 하는 게 원래 기본 아니야? 네. 이거 특별한 기술 아니잖아, 그지? 얘도 그래야죠. 이 둘 물어보면 가운데를 생각해줘야 되죠. 예. 항상 합을 보면 중점부터 생각하는 게 기본이야. 특별한 기술이 아니야, 알겠지, 그지? 예. 우리 알잖아. 여기 0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구하고 있으면 바보. 그지? 0 넣어야죠? 0 넣으면 2니까 2의 두 배에서 얼마?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조금 더 맞는 태도야, 알겠지? 단원마다 태도가 다르지 않잖아, 우리는. 비슷하게 수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합 물어보면 이거는 지금 미분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쓰니까 기본적으로 머리에 이식돼 있습니다. 합은 중점 관찰하는 거야. 중점 관찰. 자, 근데 극대극소의 중점이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좀 써먹어 본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 참고로 요거 제가 방학 때는 그렇게 강조는 안 할 건데 이거 알아두면 좋으니까 기억해놔. 3차 함수는 모양이 나름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 4차 함수 지금 아니 처음 이게 힘들잖아. x 극대극소의 간격이 2면 여기 4 떨어져요. 언제나 이거 역추적할 때 되게 좋거든. 극대극소 차이가 4야. 의안이 4야. 이 간격 무조건 2여야 돼. 그럼 이제 이런다고. 최고차항계수가 1이 아니고 2면 어떡해요? 아니 당연히 그럼 2배 되지. 1일 때 그렇다는 얘기 알겠지? 그럼 2면 어떡해요? 2배 해서 쓰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2일 때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 졸라 심한데 잘 들어봐봐. 쉬우니까. 심한데 쉬워. 한번 들어놓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가 L배 되잖아? 예. 몇 차 함수죠? 3차 함수. 여기는 L 세제곱배 돼, 항상. 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3이었어. 그럼 몇 배 된 거야? 3배. 3배 같은 소리하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간격, 거리 보자고. 아. 4 됐죠? 예. 2배 됐잖아? 예. 여기 32대예요, 이거. 예. 세제곱이니까 8배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3차 함수니까 세제곱배 맞는 얘기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익숙해지면
문제 풀 때 좀 안정감이 있으니 검사할 때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3학년 되면 이제 까불면서 열심히 저걸로 문제 필러 같은 거 풀 때 되게 도움 많이 되니까 한번 가끔씩 써봐 취미로.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이렇게 있는데 3차 함수 좀 더 주고 가죠. 7번 대신 8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극대값을 A, 극소값을 B다 이럴 때 똑같은 거지? 한 번 더 보는 거야. 얘 극대극소 더하라는 거 아니야. 합이잖아, 그지? 뭐 봐야 돼? 전 봐야 되지, 그지? 맞니? 현기 여기 어디야? 그래서 너 아까 잘 때 우리가 열심히 얘기해놨거든. 응? 공부해줄까? 어? 소율이 되게 아는 표정인데? 너 잘 모르잖아. 이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6네. 알아요, 그죠? 세균의 평균, 세균의 합은 알잖아, 그지? 1학년 때 배운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왜 이거 물어봤는지 알겠지? 예. 지금 질문이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니니? 얘 중점이잖아, 얘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넣어서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맞지 않니? 이런 거 태도 좀 정리 다 해주세요. 자, 그래서 F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난 계산하기 싫어. 자, 2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괜찮합니까? 괜찮하지? 자, 9번. 얘 그 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배열을 구하시오. 여러분 해보세요. 알겠죠? 자, 7번. 4차 함수죠. 어머 무셔. 4차 함수 겁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는 똑같아. 4차 함수도 원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안 했어요. 그냥. 자, 일단은 둘이 처음 보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게 4차 함수는 좀 나을 거야. 처음에 하면 괜히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도 프라임을 분석하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미분을 3차랑 딱 2차 관계 안에서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치? 미분 정의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딱 보는 거야. 프라임? 그래,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프라임이 예속하기도 몇 차야? 3차. 3차지. 자, 근데 4차를 왜 안 했냐? 3차도 안 익숙한데 4차를 하기 힘들어. 왜? 프라임이 3차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 과정을 통해서 3차가 좀 익숙해졌지? 이 새끼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미분해서 그렸으나 나 지금 다시 말하지만 F를 그려야 되는데 F를 그리기 위한 프라임이 3차라서 얘를 또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를 또 미분할 수 있겠죠? 이유는 얘를 그리려고. 오케이? 그러나 야, 이거 약간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쉽지 않냐? 식이 너무 이쁘잖아. 인수분을 좀 해보고 싶잖아. 해봤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관계 뭐야? 맛있다. 그치? 맛있어, 그죠? 이렇게 냠냠쩝쩝 그려주시면 되겠지. 쩝, 냠, 쩝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다면 어쨌든 근을 알아도 그림 그리는데 문제 없죠. 오히려 프라임은 근을 아는 게 더 좋아. 왜? 부호봐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어디가 플러스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있는 근이 더 맛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한다 그러면, 그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얘가 프라임이니까 이번에 무서웠던 4차 함수에 도전 가능이 되는 거죠, 그치? 논리 똑같아. 마이너스니까 뭐 할 거고? 감소. 플러스는 증가됐어. 감소인데, 그지? 자, 이거는 아주 조금 이따가 배울 거긴 하지만 뭐 내용적으로 역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발라주세요. 저를 믿으시고. 항상 함수의 변화, 증가 함수는 이 면적만큼 합니다. 알겠지? 얘가 지금 3차 함수고 여기 가격이 같다면 이게 애칭이니까 면적이 같다는 거 정도는 내가 설득해도 괜찮지. 여러분도 그냥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지? 아직 검증은 안 했지만 그렇거든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니? 올라간 부분이랑 똑같은 만큼 내려오는 거 맞지? 그럼 얘는 이 간격이 같을 때는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뭐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지? 아직 증명은 안 했어. 근데 일단 믿고 그냥 가는 거지. 같은 높이만큼 내려온다고 예상할 수 있겠지. 늘 아니야. 늘이 아니고 이게 어떨 때? 같을 때, 알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프라임을 그렸더니 이랬어. F 프라임이 이런 거야. 그럼 이게 좁고 좀 넓게 제가 지금 한 거거든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그럼 얘는 일단 내려와. 그다음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는 거지. 그다음 망하는 거는 대창이 망했다, 그지? 여기서 갑자기 뚝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문제는 이거였어.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올라간다. 동의돼?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3차 함수 점대칭이었는데 4차 함수 다시 무슨 대칭으로? 선대칭 느낌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늘 그런 건 아니고 얘는 아니잖아, 그치? 얘도 근데 이건 좀 심한데 그냥 한번 이해되는 사람 한번 봐봐.
얘도 기준을 요걸로 잡으면 적당한 데서 여기서 선대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지? 축 변형하는 거 얘기했었죠? 뭔 개소리야. 몰라도 돼. 알겠지? 빨리 지워줘야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좋잖아. 어쨌든. 좋을 땐 좋은 걸 즐기자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극소값 FA와 FB를 가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지?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뭐니? B다 이런 얘기야. 함수에 넣은 게 A고 B인 거잖아. 그지? X 위치가 A, B라는 거고 당연히 알죠? A, B는 마이너스 1과 1인 거겠습니다. 그죠? 그럼 질문 자체는 또 이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FA, FB는 동일하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K라는 요값은 아닐 텐데. 그지? 요값에 몇 배를 내주면 답일까? 2배 주면 되지. 둘 다 K니까. 맞잖아. 그지? FA 모르는 척 까꿍하고 있었지만 A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1. B는 1로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지? 그지? 결론적으로 FA 더하기 FB는 F1의 2배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프 그리는데 전력을 다 하신 다음에 계산은 나중에 거둘 뿐. 그지? 뭘 계산하는지까지 그래프로 해석합니다. 알겠죠? 아까 극계수 합 같은 것도 무턱대고 넣지 말고 딱 보면서 원래 어떻게 가지고 놀면 제일 적절할까 하고서 딱 마음이 쓴 다음에 계산 들어가세요. 알겠죠? 오케이? 막 무조건 때려 박지 말고 손부터 가면 안 되죠. 자, 이 페이지를 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수의 극대화 급수. 좀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지겨운 느낌이 드시는 게 정상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학적인 탐구심 때문에 지금 너무 즐거울 거기 때문에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 2에서는 극소를 가진다 이런 얘기야. 자, 아까 계속 보던 부분이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얼마? 2인 거 정도는 지금 제가 그 정도 이제 큰 거부감 없죠? 예. 괜찮습니까? 자, 이로써 A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원래 어떻게 풀게 되어 있냐면 미분에 이 풀이도 나쁘진 않아. 그냥 하면 돼.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좀 좋은 거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얘 두 근이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1과 뭐야? 이어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하고 곱 이용하면 A, B 구하는 거 어려움 있어 없어? 그건 없잖아, 그지? 그런데 그냥 제가 까불어 보는 거야. 잘난 척 하는 거고 왜 하냐?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라고. 알겠지? 원래 극대급수를 알게 되면 자동으로 또 어디도 알게 되는 거야? 여기도 알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B는 좀 아쉽지만 원래 극대급수 이런 거 주면은 가운데로 자꾸 생각이 수렴해야 돼. 알겠지?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맞냐면 이거 안 해보고도 A는 알 수 있어 없어? A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자. 평균 얼마야? 2분의 1. 그지? 요거 색은 3분의 마이너스. 합. 그치? 마이너스 2A잖아. 그지? 그럼 걔 평균이니까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A가 2분의 얼마냐? 1이어야 되는 상황이네. 그지? 같은 식으로 구해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보자. 두 분의 합 얼마지? 1이죠. 여기서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4A가 현재 1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아닙니까? 너무 여기 써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 요거 해본 것도 똑같이 괜찮지, 그지? 그래서 저거 관찰하는 거는 습관이 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야지 여러 가지 할 때 안정감이 있고 B는 안 할게요. 자, 10번, 11번, 뭐 1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그냥 좀 지겹기도 하니까 한번 손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11번 정도 그냥 집에서 해라. 안 어렵지 지금? 소율 어때? 괜찮니? 쉬워? 그러면은 12번 한 번만 이거만 풀어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뭐 길게 안 하고 한 2분 드릴 테니까 빨리 마무리 해보세요. 12번만 하고서 지금 아예 처음 배우는 분은 들으니까 알긴 알겠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이제 자기가 한번 손으로 하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브레이크 한번 걸었어요.
첫 문제부가 싫어요. 자,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헤맨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가하고 나를 그래프상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자, 나를 보면은 나가 좀 더 조금 이제 좀 최근에 한 거니까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그림은 이거 아니면 이걸 거예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지? 최고차는 양수면 이거, 음수면 이거. 여기가 현재 1이어서 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1이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5인 이 상황이거나 할 겁니다. 자, 칸은 우리가 일전에 미분계수 쪽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죠. 극한에서도 배웠던 거, 그지? 잠오지, 그지? 얘 보면 분모에 0 넣으면 0 되기 때문에 F0이 얼마야? 0이다 이걸 볼 수가 있겠고, 그지? 얘 자체가 미분계수의 현재 정의와 똑같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F0을 이렇게 빼준다든지 여기 0을 빼준다든지 했을 때 미분계수의 모양이 나온다는 게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하긴 해야 돼.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 특강 때 쑥 막 삐뚤마뚤 가다 보니까 그치, 충분히 연습을 못했다는 건 내가 인정.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는 기억하자. 내년을 위해서라도 항상 이렇게 미분계수 유사한 녀석 내가 듣고 있니? 유사한 녀석의 극한식은 극한식 그 말은 했지 내가. 정보 몇 개씩 준다고? 2개씩 주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을 구체화할 거야. 그 두 개가 뭐냐면 함수값 정보 하나와 도함수값 정보 하나를 주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 알겠지? 극한식은 정보를 2개 줘. 함수값과 도함수값, 알겠지? 잘 생각해보면 말이야. 생각해봐. 어차피 지식적인 거는 또 까먹지만 생각하던 어떤 그 습관이랑 방향이 남는 거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지? 우리가 항상 이럴 때 극한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얻었었잖아, 그지?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 미분계수 상황이죠, 원래.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얘는 미분계수 유사품으로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정보가 함수, 이 자체가 0이 되는 값과 이 미분계수가 그래서 어디로 향하는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정보가 2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보면 조금 미묘해요. F'0이라는 건 마이너스 6. 이게 좀 애매한 정보 같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정보예요. 마이너스 6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지. 질문이라고 앉았다 이거를, 그치?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면 그림에서는 음수면 얘는 여기만 음수잖아. 얘는 여기부터 여기에 음수죠. 왜 오른쪽은 안 보십니까? 하실 텐데 여기가 1이에요. 0은 1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치? 봐봐라, 얘들아.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상황이 되거나 그럼 여기 X축이겠지, 그치? 왜냐면 F0이 0이 됐으니까. 아니, 여기서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뭐 X축이 여기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몰라. 이렇게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내가 식을 보고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기도 합니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한번 FX를 해볼게. 내가 보통 이제 생각 없이 놀 때는
겹치지 말고 대문자로 놓는 편인데 문자에 뭐 A나 B가 있을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쨌든 간에 문자 몇 개 확정하면 되는 거지? 4개 확정하면 되지, 그지? 봐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일단은 뭐 알긴 알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요 정도 2개 있고 여기서는 얘가 1에서 극소값 가진다고? 그럼 미분에서 뭐 나온다? 1 넣으면 0 나온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극소 가지려면 기울기 0이어야 되니까, 그지? 그다음 값 자체는 함수에서 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집중해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자, 그럼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어. 모르는 문제 몇 개야? 화이팅! 이러면 구할 수 있죠? 화이팅 할 수 있잖아, 그지? 좋아. 그런데 그러지 않길 바라니까 지금 내가 많이 그려주는 거겠죠? 자, 항상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디자인을 해야 돼. 항상 그림 먼저 하랬잖아, 그지? 그림 먼저 딱 해놓고, 야, 이 새끼는 근이 오작 하나인데, 그지? 그러니까 식을 세운다는 건 기본적으로 근으로 세우는 게 좋잖아요. 그치? 우리 극한할 때도 그랬지만, 야, 근데 이 새끼를 잘 째려보니 접하지? 이 새끼 아까워. 이게 X축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럼 얘 무슨 근대입니까? 중근대죠. 맞잖아. 우리 알고 있단 말이야. 집중해, 집중해. 오늘 뒤에 배운 것도 지금 연습해야 돼서 그래. 이게 알파야. X축이야. 그럼 얘는 중근 X-알파를 가진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여기는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그래도 어쨌든 있긴 있겠지만은 근이 3개인데 2개 아는 건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지 않고 잘 째려봐. 이게 무슨 축이면 좋겠다고? X축이면 좋지 않아, 그치? 그럼 몇 칸 올리면 돼? 5칸 올리면 되죠, 그죠? 또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직선이랑 2차함수 다루면서 많이 했겠지만 이번에 더 많이 합니다. 함수에서 어떤 녀석을 빼면은 기준이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fx에서 마이너스 5를 빼준다 이 느낌이야, 그치? 결국 플러스 5가 되니까 5번 올라가는 거 맞죠? 자, 그럼 내 욕심대로 얘는 모르지만 얘는 이걸 x축으로 만든 애지, 그치? 맞아? 집중해야 돼. 여기가 그냥 중근 된 거 맞지? 드디어 내 욕심이 성취되었어, 그치? 여기 1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쓸 수 있냐? x-1의 제곱하시고 3개 중에 2개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요? 하나는 몰라. 아쉽죠? 어쩔 수 없지. 뭐 해야지. x-알파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치? 모르는 문자가 많은데 지금 하나로 줄었잖아. 하나 더 있긴 있어. 최고차항 계수는 언제나 몰라. 근으로 봤을 때. 왜? 얘가 근을 바꾸지 못하죠. 0이 될 게 아니라면. 이 앞에 k 뭐 이렇게 놨을 때. 그치? 이해되십니까? 결국에는 봐봐. 이 정보가 똑같이 사용됐어. 민재도 힘내. 자, 지금 보면 내가 이 식을 쓰는데 지금 얘가 1인 거랑 마이너스 5인 걸 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 쓴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맞는 얘기야. 그냥 둘 다. 그치? 저기 문자 4개 있었고 정보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없어지는 거냐 저거. 맞잖아. 그치? 근데 저걸 대입해서 쫙쫙 쓰는 것보다는 어때? 이렇게 써놓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알겠지? 자, 앞으로 이 극대극소 값을 알게 되면 중근을 써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계세요. 알겠지? 그지? 이해돼? 중근으로 쓰고 싶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게 되는 거고 앞으로 많이 할 일이라는 거야. 뭐 어쨌든 다시 이어갑시다. 자, 이렇게 놨더니 여전히 모르는 게 몇 개 있어? K하고 알파 있는 거지. 그지? 얘는 다 썼으니까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치? 실제로 1 넣어보시면 그냥 이거 1 죽으면서 마이너스 나오죠, 이거. 괜찮지? 자, 그럼 뭐 써야 돼? 0이면 뭐는 거? 0인 거, 그지? 그 다음에 2분에서 0이면 뭐인 거? 마이너스 2인 거 쓰면 되겠다,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계산상 맞습니다. 플러스 5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fx인 거고요.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f0은 문제돼. k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알파 마이너스 5고 이게 뭔 거죠? 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니? 힘들잖아 이것들아. 자, f 프라임 x는요? 요 새끼 미분하면 되죠? 고개 미분 가야 됩니다. 야, 늘어지지 마. 자, 이 2kx-1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제가. 뒤에 거 그대로 한번 주고요. 플러스. 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미분하면 kx-1의 제곱. 마이너스 5는 미분하면 없어지고, 그지? 자, 여기다 0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6. 0 넣어주면 f 프라임 0이에요.
요 새끼는 마이너스 1, 얘 알파니까 얘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은 2k 알파. 그 다음 얘는 0 넣어주면 그냥 k. 여기가 이만큼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0인 걸 알기 때문이죠. 이게 마이너스 5 맞습니까? 맞죠, 그지? 이거 마이너스 10 맞습니까? 맞죠? 그럼 k는 10 됩니까? 아, 미안해. 이게 0이 아니었지? 이게 얼마였지? 마이너스? 이게 지금 k는 4네. k는 4. 자, k가 4이므로 여기서 알파도 구해지죠. 그지?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5죠. 이렇게 됩니다. 자, 숫자 별로 안 이쁜 이유는 사실은 출제자는 이렇게 풀라고 낸 거긴 해. 근데 전날 번째 여러분이 어제 고3 생활하고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풀어보시면 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랬다 저랬다고 항상 중간에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근으로 세우세요. 항상. 접하는 거 이용해서. 그냥 그게 습관이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걸로 안 풀어 나중에. 알겠지? 어차피.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완성해보면 이런 거죠. k가 현재 4였고 알파가 지금 현재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사실 더러운 거 같지만 안 더러운 거야. 이 4가 이로 들어가면 식 예쁘죠? x-1의 제곱 하고서 4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5 뒤에 붙은 것 뿐이니까. 괜찮습니까? 자, 이 정도를 좀 남기고 가고 싶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여기는 이제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이미 아까 너무 많이 했어. 자, 얘가 극값을 가지려면 말이야. 극값을 가지려면 방금 전 모양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뒤로 가니까 대답도 안 하고 이것도 졸라 외롭네. 인생 아무리 외롭다지만 나랑 놀아주세요. 알겠죠? 야, 처지지 마. 아직 수학 원도 해야 되잖아. 갑자기 기분 더 나빠졌지, 그죠? 빨리 집중해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러려면 우리는 얘를 보는 것보다는 뭘 보는 게 유익해? 이제 프라임을 보는 게 유익합니다. 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잠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지? 그럼 소유라, 얘는 뭐 쓰면 딱 좋을까? F 프라임에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니까 뭐 써줘? 하면 지금 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니? 아이고, 할배들. 이 페이지 다 똑같이 넘어갑니다. 6번.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는 이루고 있어요. 4차 함수 자체에 아주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돌이켜봅시다. 4차 함수 아까 한 번은 봤으니까, 만나봤으니까. 4차 함수는 말 그대로 4차기 때문에 얘들아 좀 집중해. 4차기 때문에 미분하면 몇 차지? 3차죠. 3차는 근이 맥시멈 몇 개까지? 3개까지. 그럼 우리 방금 전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이, 즉 미분하는 것이 근을 가질 때마다 이게 극대극소 같은 걸 가지면서 증강이 바뀐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렁물렁 몇 번까지 할 수 있어? 3번까지 할 수 있어. 미분하기 몇 차니까? 3차니까. 3번까지라는 거는 꼭 3번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만, 그지? 자,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아까 비슷한 거 봤죠?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뭐 이래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냥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또 이것들이 관찰하는 거는 대상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한번 보자. 이제 정리하는 거야. 야, 이 새끼 근 하나지, 그지? 누가? 프라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얘는 근을 제가 2개 줄 건데요. 이거 평평하게 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 그림을. 오케이? 그럼 얘는 근이 하나 있고 2개 있는 거죠, 그지? 야, 3차 함수가 근이 2개 있냐? 7근 2개 있는 거 있어? 그럼 허근이 하나 있다? 안 되잖아, 그지? 7근이 2개 있으면 필히 한 근이 무슨 근이어야 돼? 중근이어야 되지, 그지? 얘가 또 중근이 되는 거야. 왜 중근인가요? 자, 니네 믿고 말로 해볼게. 밑에 그려줄 건데, 그리기 전에.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거는 프라임이 어떻게 된다? 접한다. 맞아. 얘를 생각해보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접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무슨 근이니까? 중근이니까, 그지? 중근은 그러면 접하니까 보호 밖에 안 가. 마이너스였으면 계속 마이너스죠. 튕겨 나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감소하다 잠깐 멈춰가지고 다시 뭐한다? 하면서 리크와야겠지. 괜찮습니까? 뭐 그런 정도 느낌. 이 새끼는 근이 하나뿐이에요. 이럴 수는 있죠. 3차원수 근 하나가 되게 많죠. 두 개 허근이면 되니까, 그치? 자, 이 경우는요. 근이 몇 개인 거? 세 개인 거죠, 그죠? 잘 보시면 극대가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알겠지? 그렇지 않아? 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극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극대가 올 수 있나요? 함수가 연속이라면 극대가 온 다음에 다시 또 극대가 올 수 있나? 말이 안 되지. 연속이라면. 극대가 왔어. 그러면 다시 극대가 되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지?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극소가 있어야 되지, 그지? 자, 그럼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자, 여러 방면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해서 그래. 그냥 풀 줄 알고 넘어가면 미분은 안 돼. 미분은 졸라 잘해야 돼. 그래서 그냥 안 풀고 막 얘기 떠드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라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셔야 알겠죠? 자, 4차 함수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무한대도 플러스고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도 플러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지? 야, 그러면은 얘가 무한대고 얘 무한대면 중간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극소가 존재를 할 수밖에 있어, 없어? 없더란 얘기야. 극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잖아, 그지? 연속 감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극대가 존재하려면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극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극대가 있은 후에 얘가 쭉 내려가기만 한다면은 얘는 절대로 4차 함수의 형태랑 부합하진 않지. 그럼 한번 턴을 한번 해줘야 어떻게 돼? 올라갈 수 있잖아, 그지? 이 턴하는 지점, 함수가 턴하는 지점들이 원래 극값인 거고,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다시 말해서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진다 라고 말을 했지만 얘는 필히 극값이 몇 개다? 3개다라는 말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가 F의 근이 아니고 F'의 근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프라임 X 보면 4X의 3승 플러스 6X 플러스 2A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얘가 근이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서로 다른 3개가 있어야겠죠? 자, 얘를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또 하게 되겠지만 얘는 아직은 거기에 낯설 것 같아서 식으로 풀라고 준 문제인 것 같아요. x 모아주면 2도 모아줄게. 얘가 2x의 제곱 플러스 6이 아니고 3. 뭐야, 이거 제곱 아니야? 제곱이지. 3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문제에서 이제 3차를 두긴 했지만 이렇게 쪼개놓으면 이 2차가 근이 몇 개면 되는 거죠? 여기 하나 0은 있으니까 여기서 2개 있으면 되는 거지? 맞아. 이거 1학기 할 때 마지막에 좀 여러분 많이 이런 문제 풀었죠?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수를 가지려면 여기서 화면식 D는 0만 쓰면 조지는 거지? 0보다 크고 다섯 개만 쓰면 조지죠? 왜? 얘랑 같은 근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0 되면 0 되면 안 돼. 그래서 A는 0은 제외한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계산이라서 이제 해보면 여기가 9-4A인가요? 4A가 아니지. 8A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A는 8분의 9보다 작고 0을 제외한 어떤 그 값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4차 함수는 솔직히 특강 때는 그 정도 알면 충분한 것 같아. 이제 밑에는 제가 하진 않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7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이 페이지들 전부 다 쉽기 때문에 잽싸게 하고서 끝내드릴게요. 가칭 구간 0부터 3에서 이러고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볼 것이고 우리는 처음 들었던 말씀처럼 그래프 먼저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면 근이 이쁠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런 상태일 때는 그냥 미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해보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6으로 모아지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즉 한 번 더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잡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찬찬히 지금 본 중이야. 얘가 프라임 x인데 대충 이제 오늘 했던 부분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조금 빨랐거나 어려웠던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짚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니까, 그치? 요 지점 근처에서 증감을 관찰해서 F를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상태에서 내가 문제에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0부터 3 사이라는 지점이 그냥 잘랐을 때와 달리 이제 어디쯤인지 느낌이 오는 거죠. 0은 어디에 있을까? 뭐 저기 있겠지, 그지? 1보다 어느 쪽에? 왼쪽에 있을 거야, 그지? 자, 왼쪽에 있을 건데 자, 우리 한번 이런 얘기 해보자. 아까 요거 기억나? x의 5승, 그 다음에 x-1의 3승 이렇게 있으면 얘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요? 0에서 몇 중근? 5중근, 4로 바꿀게요. 5중근, 1에서 4중근이죠, 그죠? 그러면 얘 9차지? 집중, 9차지? 그럼 올라가야 되고 이쪽은 내려가야 되는 거 맞지? 괜찮지? 그럼 그림 그린다잉? 자, 0에서는 그러면 뚫고가 못 뚫어. 아무거나 대답하면 안 돼요. 얘 홀수야, 짝수야? 홀수.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래서 뚫어, 알겠지? 그냥 뚫는다 말만 기억하지 말고 왜 뚫는지 생각해보면 까먹어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부호 바뀌어야 되니까 뚫어, 안 뚫어? 뚫어, 그치? 예. 아, 부호가 위아래 부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소율이 알겠니? 알겠니? 그 다음에 1에서는 지금 또 접하는데, 이거 접하는데 뚫은 거야? 접하는데, 여기서는 뚫어, 못 뚫어? 1에서 뚫어, 못 뚫어? 아무 대답을 안 하겠다. 못 뚫어, 알겠지? 짝수니까 부호 안 바뀐다고. 이 두 개 나가잖아, 그치? 예. 아,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나 혼자 공부한 거 아니야, 오늘? 자, 이렇게 되면 이게 5중근이고 이게 몇 중근이었으니까? 그 자리가 그러면 얘가 5대 4라는 말 기억납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자를 때 여러분들이 니네 이차함수 옛날에 생각해보면 이차함수 축이 1이었어.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보라 그러면 0을 좀 가까이 자르고 3은 멀리 자르니까 3에서 최대값 가진 데 바로 볼 수 있지. 그 태도가 지금 얘도 간격이 좀 필요하잖아. 이차함수는 뭐냐 가깝냐 보면 되는데 얘는 지금 울렁울렁 생겼잖아, 그치?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내가 차근차근 한 단계씩 지금 이제 푸는 중이야. 요거 접하는 거 만들어줄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극대는 극소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잖아. 맞지? 이거 몇 중근? 집중. 3차니까 쉬워. 3개밖에 없잖아. 얘 2중근, 얘는 몇 중근? 1중근이지, 그치? 1중근은 많이 이상하지만, 그치? 그러니까 여기 2대1이야. 알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니네가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야 돼서 그래. 이게 1이고 이게 2였지. 그럼 얘가 한 칸이잖아, 그치? 그럼 반 칸이지, 이거. 그럼 여기 2.5 맞아? 2.5니까 3은 이거보다 멀리 있다. 요거 표시를 나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그럼 3이 아무리 봐도 제일 큰 거 같지 않냐? 왜냐면 0부터 어디까지 볼 거니까. 3까지 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자, 그럼 얘가 맥시멈 값이다. 이걸 알아야 돼서 우리는 위치를 좀 자세히 보는 거죠, 지금. 알겠지? 자,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잘랐을 때 요것도 몇 대 몇이야? 여기 중분이지, 이거는. 그치? 얘가 단독분이잖아. 요것도 2대 몇이어야 돼? 1이어야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인 거 알겠어요? 아까는 소중하다가 왜 지금은 이렇게 합니까? 그냥 내 맘이야. 2분의 1이 알겠지, 그치? 근데 자르는 게 어디서 잘라야 돼, 왼쪽은? 0. 그러니까 0을 2분의 1에서 이번에 얘도 어때? 바깥쪽에 있네. 뭐 이딴 경우가 다 있어. 그런 거지, 뭐, 그지? 0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 그림 요 전체에서 지금 보면 제일 작은 새끼는 또 얘네, 그지? 오케이? 자, 그럼 맨날 경계가 최대고 최소입니까? 아니지. 0이 만약에 이런 데 있었으면 얘보다 얘가 더 작잖아. 아시겠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의 개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졸라 무책임해요. 구간을 주면 극값과 경계를 조사해서 비교한다거든? 다 해보란 얘기야, 그치? 우린 시간이 없잖아. 백크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관계가 조금 더 자세히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어딜 봐야 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지. 이해되죠? 자주 만나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늘
극대극소를 가진다면 얘가 중근이고 단도근이가 몇 대면? 2대 1이란 말이야, 그지? 그게 여러분들 x끼리의 간격 보시는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사실 이 비율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제가 다른 거랑 연결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정도.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체하니까. 괜찮지? 자, 이 2대1인 이유까지 기억해놔. 2대1이 뭐가 된다고? 이거 중근이고 여기 뭐니까? 1근이니까, 그지?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금 여기서 말한 김에 조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정도까지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건 아닌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지금 반칸 차이 나고 여기 한 칸 차이 나는 거 맞지? 여기도 한 칸 차이 나고 여기도 한 칸 차이 나잖아, 그지? 근데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 모양이랑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이 모양이랑 어때? 같아야 돼, 알겠지? 대칭이 돼야 돼, 맞아.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최대면 여기 최소일 수밖에 없죠. 간격이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거 이용해서 또 차이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19번, 요걸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자, 한 변의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이 y는 6-x제곱 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있어. 처음에는 괜히 쫄아서 진행을 못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되게 쉬우니까 봐봐. 일단 이걸 접근하려면 이 직사각형 넓이를 표시해야 되는데 당연히 밑변하고 높이를 곱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풀 줄 알아도 나 좀 봐봐. 자, 어디서 놀고 있는지 알아야 돼. 어디서 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좌표 평면에서 놀고 있잖아, 그치? 길이랑 좌표랑 연동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팅 자체를 x축의 오른쪽 그리고 길이와 연동되는 양수로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에다가 뭐 이렇게 놓고 길이를 잡지 마시고 그냥 이거 좌표를 잡는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야 되죠. 왜? 사실 이 사각형이 결정되는 건 이점 때문 아니에요? 맞잖아. 그리고 함수 위의 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에 무슨 좌표? x좌표를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좌표로 길이를 표현하는 게 좋아. 길이로 좌표하지 말고. 이거는 뭐 거의 불변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큰 흐름은 이렇다고. 여기를 이제 적당히 A로 놓으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지. 여기가 마이너스 뭐가 될 테니? A가 될 테니, 그지? 그 다음 요 길이는 당연히 X좌표를 놓는 이유가 그거죠? Y 편하게 하려고, 그지?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6 마이너스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전체 면적이라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 2A, 높이는 얘 그대로 쓰면 되지, 양수니까. 그래서 SA라고 보면 얘는 A, 2A, 그 다음에 6-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지, 그지? 자, 그렇다면 이 새끼는 뭐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12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새끼를 최대 최소를 잡아줘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왜 미분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서 있어야 돼. 어차피 니네 이거 1년 뒤에 하지, 정확히 진짜. 그치, 정확히 1년 뒤에 하기 때문에 왜 그거 미분을 왜 배웠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다 제자를 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림 그리려고 배우는 겁니다, 미분은. 자, 마이너스 6이고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새끼는 아마 이렇게 생긴 걸 거 아니야? 최고차항계수 음수죠. 이렇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죠. 요 상태에서 요러고 무수야. 요러고 내려가가지고 요렇게 내려가가지고 요렇게 3차 함수가 그려질 거라고. 왜?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그치? 자, 요 상태인 거고, 자, 이때 우리가 세팅을 한 게 좌표라서 얘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한 건데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얘는 여기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요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얼마쯤 되지? 루트 6쯤 되네요, 지금 보시죠. 숫자 더럽게 줬다, 그죠? 그럼 얘는 0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0이니까 여기서부터 루트 6 어디야? 요 어딘가에 있겠지. 괜찮습니까? 여기인지 여기 잘 모르겠으나,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숫자가 들어와서 안 쓰는 거지. 자, 여기가 2대 몇이니까? 아, 그래도 하자. 한번 연습 삼아. 1이지. 맞지 않나? 그래서 또 중근이니까 여기, 그지? 여기 몇이야? 실제로 2루트 2지, 길이가. 여기 얼마야? 루트 2여야 되지.
2루트 2에, 루트 여기서 루트 2 나오면 여기 얼마? 2루트 2지, 여기. 자, 2루트 2가 2루트 1이랑 누가 높아? 2루트 2가 높아요, 그죠? 제곱하면 8이고 6이니까. 그럼 루트 6은 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 맞죠? 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쯤 돼요. 정확히는 이거랑 높이가 같은데, 뭐 그건 지금 설명을 안 했고, 뭐 모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이건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잖아요, 그지? 최대 물어봤나? 최대. 최대. 그럼 얘가 절대로 최대일 가능성은 좀 없죠. 그럼 얘네들은 볼 필요가 없고, 어디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원래 함수에 넣어보면, 루트 2 넣어보면 되겠지, 그지? 상대적인 위치 파악해놓고 어디 봐야겠다 결심까지 하고 계산 들어가야 돼, 알겠지? 정 모르겠으면 다 넣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 보면 안 늘어. 그래서 어쨌든 우린 최대는 루트 2일 때고 루트 2 집어넣어주면 아까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럼 S 루트 2는 2 루트 2 곱하기 4니까 8 루트 2가 정도 되겠군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오버했네, 시간이. 수요일 날, 오늘 금요일이구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미분 마무리하고 적분까지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잔소리 길어져서 미안한데 미분 쪽은 늦게 끝나 죄송합니다. 미분 쪽은 제가 조금 연습 좀 안 된 분들은 뒷부분 적분 가면 아마 되게 헤매거든? 적어도 기본 문제들은 좀 풀어봐야 돼.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